안녕하세요. 초이아크입니다. 초이아크의 인물열전 제9화 비트코인 미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축, 자는 자중이고요. 떠돌이 시절 유비에게 서주를 맡기고 같이 생사를 넘나들다 촉한의 개국 공신입니다. 사실 미축은 서주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졸부였습니다. 이 서주라는 곳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무역지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알아주는 졸부였다는 건 정말 돈을 긁어 모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미축이 보잘것없던 유비행님에게 서주를 맡기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전에 조조사장이 묻지마 서주인 서주 대학살을 해서 서주 일대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축이며 사람이건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주 사람들은 조조사장을 원수 보듯 했겠죠. 거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를 시켰는데요. 그게 조조사장님의 작전이었죠. 서주라는 곳이 점령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초토화를 시켜놓고 다음에 왔을 적에는 손쉽게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유비가 구원병으로 왔고 도겸도 수명이 다하여 서주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조조사장에게 맞서주는 유비를 지지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당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술과 부딪히게 되고 유비행님 아래엔 오갈 곳 없던 여포를 받아주었는데요. 유비행님과 원술이 싸우는 그 틈새 시장을 놓치지 않고 여포가 유비행님의 뒤통수를 후려쳐서 유비행님 집을 정념하였고 미축해님은 같이 개고생을 하면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떡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와중에도 뭐에 빠졌는지 유비행님에게 여동생도 소개시켜주고 친척까지 됩니다. 진짜 미축해님은 미래에서 오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나? 아니면 유비행님 말솜씨가 거의 스카이급인가? 집에 올 수 없었던 유비행님에게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군 자금을 지원해주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조조행님이 그런 미축해님을 알고 유비행님에게 떨어뜨리려고 태수직을 주는데요. 심지어 그 동생까지 관직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마저도 관직을 버리고 유비행님에게 그대로 충성하며 위탁을 합니다. 유비행님에게 올인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보면 단지 조조사장에게 맞서서 지지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포나 원술, 자신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조조에게 의탁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까지 처분하고 친척이 될 만큼 아끼지 않는 투자와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며 이때는 확실히 자진해서 유비행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유비코인 제대로 탔죠? 갈 곳 없는 유비행님을 위해 유표행님에게 의탁할 수 있는지 사자로도 가게 됩니다. 미축행님은 온화하고 고상했기에 유표행님도 그런 미축행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승낙을 해줍니다. 제갈량이 오기 전까지는 간손미라고 하죠. 이분들이 참모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비행님이 자리 잡기 전 얼마나 떠돌았습니까? 이럴 때 미축행님은 자금을 풀어서 유비행님을 지원하는데요. 사실 미축해님 없었으면 상무초려고 자시고 진작에 요단강 건넜거나 여포나 맨달처럼 뒤통수 후려치면서 생의 일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조사장도 유비행님에게서 미축해님을 떨어뜨리려고 했겠죠. 조조사장이 황제에게 미축해님을 태수 추천서를 올리면서 말하길, 미축은 심성이 곱고 충성스러우며
문무가 뛰어나니 영군 태수를 맡겨 그곳을 편안하게 하시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미츠캣님이 게임이나 연희에서 봐서 쇼밥으로 알고 있겠지만 조조사장이 말한 것처럼 여러 군데에 미츠캣님은 말타기와 활솜씨가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너무 붙여야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탓에 유비행님에게 장수나 지휘관으로는 쓰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수나 지휘관을 쓰이려면 철학에 생각하여 공과사 구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무견비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희에선 문관들이 책벌레들만 있으신 줄 알겠지만 정사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문무견비가 뛰어난 장수들이 많습니다. 당시도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기인 만큼 더욱 그렇겠죠? 그건 그렇고 이렇게 떠돌던 유비행님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올인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수호지교의 주인공 제갈량을 자유시장에서 이적료 없이 영입하며 유비행님의 진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천하 삼분지계. 이때 조조사장을 피해 강릉에 머물던 유비행님은 얼마 안가 적벽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유비행님은 이때다 싶어 쥐쉑 송건과 손을 잡고 적벽대전을 대승리로 장식하죠. 그러고 그 보답으로 형주의 땅을 일부를 빌립니다. 이 형주 땅을 기반으로 세력을 떨치려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유비행님은 신입사원인 방통, 위양, 황충할배와 이주 평정에 나섰고 성공적으로 평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항중 공방전까지 이기며 속한의 정성기를 이끕니다. 우리 미츠캣님은 직급이 제갈량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진짜 같이 개고생할 때 올인한 보답도 해야 하고 하니 특별대우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급은 높은데 사실상 명예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만큼 신경 써주고 생각해준다는 건데 사실 유비행님 초석은 미츠캣님이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면 유비사장 회사의 대주주인데 어느 대주주들과 달리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고 묵묵히 행정실에서 있으면서 맡은 일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행님이 힘들거나 하소연할 때면 동서울터미널 포차 한번 가서 서로 소주 한잔 하면서 한풀이도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유비코인이 떡상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도중 미츠캣님에게 남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방인데요. 이 미방은 유비행님 회사 체인점으로 하필 관우행님과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관우행님을 자세히 보시면 유비행님한테만 좋은 동생이지 딴 사람들과는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지는 못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강강약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한 사람한테도 강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강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 나이 드신 관우행님은 꼰대력도 하루하루 높아만 갔습니다. 라땐 말이야 이렇게 군기 빠졌지? 그럼 바로 다음날 장각에게 요술 걸려서 황건적 됐다가 노랑두건 피로 물들어서 빨개졌어. 그리고 라떼는 말이요 이따구로 훈련하지? 그럼 바로 동탁한테 잡혀가서 여포놈에게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고 그대로 불지옥으로 던져지는겨. 그럼 관우행님에게 한번 대들지도 못하고 눈칫밥만 먹고 있던 밑방이는 실수로 불을 내게 되고 체인점 일부를 태워서 장사를 몇 일 쉬게 됩니다. 안 그래도 눈칫밥 먹고 있던 미방이었는데 관우행님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불났을 때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관우행님이 더 무서운 거야. 불 속에 관우행님 얼굴이 막 아른아른거려. 그렇게 쩔고 있는 미방에게 관우행님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는 개뿔, 정신이 어디 나갔길래 이 지경으로 만들어? 죽고 싶어? 오늘 내일 하고 싶어? 네 손으로 저것들 원상복구해놔. 그리고 너 벌로 지점장이지만 한 달간 배달이나 나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맞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결국 대들지도 못하고 찾아낸 방안은
바로 오나라 주식과 내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꾸준하고 착실하게 내통을 하다 보니 그 결실로 우리 관우행님 모가지도 따이게 되고, 그리고 오나라로 기순해버립니다. 이걸 들은 미축해님은 숏됐다 하고 자신을 포박하고 유비행님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비행님은 숨겨놓은 베프 미축해님을 차마 그럴 수 없었고 선수 풀어주며 미방과 미축해님과는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역으로 위로해주고 대우를 더욱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축해님은 대주주로서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유비회사에 책임감이 넘쳤어. 다만 할 수 있는 게 행정실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랬던 거야. 자신이 다져놓은 회사를 망쳐놓은 동생한테 빡치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마음에 병을 얻어요. 하지만 이때는 화타 행님이 있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아직 발전이 없던 시기야. 옛날에 정신과 상담만 받아도 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그조차도 없던 시대야. 심리상담? 그때 심령상담이 더 빠르던 시기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심리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다친 거 고치는 것도 바쁜데. 그렇게 병을 앓다가 결국 미축해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맙니다. 사후 미축해님 자손들도 관직을 문제없이 한 거 보면 미방이 그렇게 사고를 쳤어도 미축해님이 사회생활을 잘해서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훈! 같은 동료라고 지랄만 열심히 하다가 그 지랄 맞은 동료에게 뒤통수 후려받을지도 모른다! 입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I'll be back.